최근 주식시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많이 오른 기업들도 눈에 띄는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정말 우리 증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그리고 성공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리서치 부장을 통해 진단해봤습니다. 한상현 기자입니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리서치 부장 역시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기업들에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는 게 이경민 부장의 조언입니다. 유망업종으로는 자동차와 금융을 꼽았습니다. 한국의 지배구조, 그리고 굉장히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 낮은 배당, 그리고 주주 친화 정책, 그러니까 주주 관련된 정책보다는 오너 관련된 정책들이 많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법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한국 증시를 억누르고 있다. 일단은 일본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 장기 저평가 상황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를 탈피하기 위해서 PBR이라든지 ROE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지표들을 통해서 시가총액 업종별로 비교해 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은 이거를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내놔라. 이거를 내놓으면은 어느 정도 새로운 지수 또는 새로운 ETF에 편입을 하면서 구분을 지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은 약간의 불이익을 준다라는 쪽으로, 그러니까 안 내놓은 기업들이 스톱하겠다라는 거였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일본 증시가 좀 저평가되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탈피했다라는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1월 말에 금융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2월 중에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개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굉장히 증폭되었고, 일본처럼 갈 수 있다. 왜냐면은 23년에 일본 증시가 나스닥 다음으로 가장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기대감들이 좀 증폭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따른 어느 일정 부분의 강제성, 일본 같은 경우도 여기에 대해서 성공 포인트가 있었던 것들은 일부 강제성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 그만큼 명확한 가이드라인 기준, 거기에 따른 명확한 플러스 마이너스, 긍정적인 변화, 부정적인 변화를 좀 명시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기업들은 거기에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익이 안 나오는 상황에서 무조건 정부 정책을 따라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좀 파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외국인이 저 PBR주를 많이 사고 있다라고들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 PBR주를 다 사는 게 아니라 딱 골라서 합니다. 자동차, 금융. 왜냐면은 대표 기업들이 ROE 대비 PBR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저는 자동차, 금융 정도로 말씀드리고 있고, 꼭 하나만 꼽자라고 한다면은 자동차가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스경제TV 한상현입니다.